싱크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지난번에 몇 반인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수업을 할 때 했던 내용 중에 실제로는 요거를 결론부터 먼저 써서 보여드릴게요. 크게 뭐 지구과학 영역 자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당장에 자주 질문을 하러 오는 경우에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비공개 댓글로 질문을 하거나 혹은 학교에 왔을 때 이제 저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좀 대다수가 뭐가 좀 어떤 공통성이 있냐면 주어진 단어를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요. 일단 달달 외우는데 너무 치중을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도 원자와 원소를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량비가 3대 1이면 그죠? 개수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량과 개수에 대한 생각이 희한하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설명을 좀 쉽게 해줄 때 어떤 학생 어떻게 해줬냐면, 자, 구슬이 한 개 1g짜리가 있어. 그 다음에 한 개 4g짜리가 있어. 자, 한 개씩 있어. 개수비는요 1대1이죠. 개수. 1g짜리 하나, 4g짜리 하나, 이래 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질량비는 하면 얼마로 해야 돼요? 1대4 이래 되죠. 자,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1g짜리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랑 얘 총 질량 합이랑 그 다음에 4g짜리의 질량 합이 3대1이래. 그럼 최소 정수비는 개수비는 얼마일까요? 이거예요. 얼마 돼요? 큰 놈을 한 개 있다 생각하면 작은 놈이 1g짜리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3대1이 되려면 12g이면 되잖아요. 근데 한 개 1g이니까 몇 개 필요해? 12개죠. 이해됩니까? 12대1이죠. 이해됨?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합니다. 1g짜리는요,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질이 양성자 한 개로만 가득 차 있어. 됐어? 그 다음에 4g짜리는 안에 아까 있었던 그 양성자랑 똑같은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라는 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 됐어? 됐어? 3대1을 유지할 때, 질량비가 3대1을 유지할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 개수비는 얼마? 이 얘기를 하길 잘했구나. 너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알겠어. 잠깐만요. 제목부터 쓰고 우리 하나 해봅시다. 이게 이제 그 책에는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게 물질의 입자 구성 단계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입자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개념을 좀 알았으면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얘를 쪼개고 그럼 또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또 뭐 한다? 또 쪼개고 해서 쭉 했을 때 정말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최소 입자가 있을 거잖아. 맞죠? 이게 뭐냐 이거죠. 뭐예요?
이제 내하고 수업했으면은 이제 안 먹었어. 미안해. 입저 입지를 아니 등신은 죄송합니다. 자체가 입자죠. 뭐죠? 내하고 수업했으면 이제 그냥 팍 나와야지. 해놓고 나니까 계속 자괴감 드네. 왜 이리 힘들어. 이게요, 예를 들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거를 원자라고 해야 되겠지. 그죠? 그렇지 않아? 근데 보니까 원자는 또 뭐래? 원자 말고 또 분자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또는 왠지 이런 것 중에 원소도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생각해보니까 원자는 또 빠질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원자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야들 와 해라, 너. 좀 힘듭니다, 요즘. 예. 예. 쪼갤 수 있죠? 쪼개면 안에 뭐 있는데? 원자핵 있잖아. 그 원자핵 또 쪼개니까 뭐 있고, 양성자나 또는 중성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돼. 이거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말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바람이 분다.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뭐 이걸 하려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잘 보세요. 첫 번째. 여기에서 무조건 아웃이 되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 넌 꺼져. 누구? 뭐라고? 네, 원소 꺼져요. 이유는 원소는 입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입자, 기본 단위. 그게 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레고 알죠? 블럭 쌓기 하잖아. 이때 한 개 잘랐을 때, 그러니까 한 개 그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지붕에서 쓰이는 블럭이 따로 있고 벽을 쌓을 때 사용하는 블럭이 따로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블럭 자체 한 개 한 개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죠. 다만 잘 들어 원소는 이게 이제 입자의 개념이고 원소는 빨간색 블럭도 있고 노란색 블럭도 있고 이래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뭔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종류. 즉 원소라는 거는 성분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입자 얘기 나왔을 때는 얘는 꺼져요. 됐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정확한 답은 이거야. 그때 달라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입자긴 한데 이 앞에 어떤 조건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됐나? 첫 번째, 노란색으로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가장 작은 놈 분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은 H2O라고 얘기하죠. 예. 무슨 얘기냐면 물을 빠개고 해서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놈.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작은 놈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봐도 빠갤 수 있어 없어? 빠갤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정말 쉽게 빠개지지 않겠어요? 두 개의 H와 한 개의 O로 빠개질 거 아니야. 그죠? 원자 상태로 다 분해할 수 있잖아. 맞아? 근데 분해를 해버리면 뭐가 사라집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 이번에는 가지고 원래 지가 하고 있는 원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그럼 물질의 성질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뭐 잃어버리면 상관없다. 근데 구성하고 있는 원소 자체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최소 있잖아. 이게 원자예요.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있는 놈들은 보통 이제 이거를 소립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소립자. 특히 그 중에서도 커크는 기본 입자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니? 야, 이게 무슨 입자야? 저게 무슨 입자야? 이래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가볼게요. 여기서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했는 김에. 수소원자는요, 수소원자 한 개는 질량이 1이고요. 됐어? 그 다음에 뭐로 구성입자가 되어 있냐면 양성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니? 네.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한 개는요, 원자 핵이라고 해도 되고요. 알겠죠? 한 개 질량은요 4예요. 그 다음에 구성입자는 줄여서 쓰겠습니다.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가 있어요. 됐어요? 이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낼지 모르겠으나 풀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양성자 한 개 질량과 중성자 한 개 질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문제에서 줄 수도 있고. 자, 일반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뭐라고? 거의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데 특정 과학 영역에서는 이렇게 돼요. 중성자 한 개가 살짝 더 무거워요. 알겠어요? 그럼 특정 영역이 어디냐? 바로 핵융합이나 핵분열 반응, 핵물리학이라고 하는 부분. 우주 탄생 초기는 핵물리학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핵물리학 쓰는 줄 모르고 있지만은 사실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핵물리학을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됐니?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화학적으로 접근할 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예. 됐죠? 내가 물어볼게. 자, 현재 수소와 헬륨의 전체 우주에서 분포하고 있는 질량비가 얼마라고? 얼마라고요?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뭐 수소 헬륨 뭐 저 비율 칸 뭐 3대 1이고 이게 빅뱅의 증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요 상황이다.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 개수비는 얼마일까? A, B, C, D. 얼마예요?
7대1 풀어봤어? 어디 아픈 사람처럼 7대1이라는 숫자도 들어봤죠? 원래는 이래요. 빅뱅이 터지고 난 직후에 쿼크하고 전자가 생겼잖아. 생기자마자 쿼크가 합쳐져 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요. 됐어? 그때 원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개수비가 거의 1대1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초창기에는 양성자가 100개 있으면 중성자도 몇 개? 100개였는 거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주의 조건이 중성자를 되게 불안정한 놈으로 만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빅뱅이 터지고 나서 처음에 한 3분까지 진행되는 동안의 환경이 양성자가 훨씬 안정적이고 중성자가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가 뭘로 바뀌게 된다? 양성자로 우르르 바뀌어가지고 양성자가 한 7개 있으면 중성자가 1개 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1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7대1이 된 순간부터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냈는데 다 만들고 나 보니까 수소의 총 질량과 헬륨의 총 질량을 비교했더니 3대1이라는 거야. 됐니? 근데 여러분들 보통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서 이 문제를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총 몇 개 있었냐 이거거든. 별거 아니야. 잘 봐. 이미 여기 조건이 다 있죠. 맞아요. 질량비가 그러니까 질량비 해가지고 수소 대 헬륨이 얼마? 3대1이죠. 그런데 얘 한 개 질량은 얼마예요? 수소는 한 개 질량이 1이고 얘는 4잖아. 그럼 큰 쪽에다 맞춰야 되겠죠. 얘가 4일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2가 돼야 3대1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수소는 한 개 질량이 얼마라고? 1이라며. 그럼 질량이 12라는 것은 뭘 의미하지? 그렇지. 이게 12개가 있네 이 말이죠.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얘는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누구만 있어? 양성자 한 개로만 있으니까 일단 양성자가 몇 개구나. 그렇네요. 12개 나왔네요. 됐어요. 얘는 헬륨은 질량이 한 개 질량이 4라는 것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헬륨은 한 개 있지. 이상한 희한해. 구슬 얘기하면 또 맞춘다. 구슬이 너무 친숙해서 그런가? 다시 얘기할게요. 헬륨의 한 개 질량이 얼마라고? 4예요. 됐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 한 개 질량이 4예요. 됐어?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헬륨의 질량을 측정했어. 4가 나왔대. 몇 개 있어? 그렇죠. 한 개. 헬륨 한 개에 뭐뭐 들었지? 오케이. 양성자가 몇 개요? 2개고 중성자가 몇 개요? 2개. 따라서 이제는 수소 헬륨이 아니고 총 있는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만 따지자는 거예요. 됐니? 양성자 총 몇 개예요? 그렇죠. 14개. 그죠? 그 다음 중성자 몇 개입니까? 중성자 2개 있네요. 비율은 약분하면 7대1. 이해됩니까? 몇몇은 이런 느낌인데 모르겠어 이래 되는 거지. 하다 그냥 갈 수 있는데 다행인 줄 알죠? 녹화를 해놓잖아. 안 되면 집에 가서 몇 번이고 돌려봐라.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은 뭐 영상 볼 필요도 없고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순물질, 혼합물, 뭐 순물질과 입자 쭉,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이런 것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이거는 실제로 중학교 때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어쨌든 뭐 또 통합과학 안에서 지구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도 하잖아요. 뒤로 갈수록 계속 이제 복잡해지는데, 화학은. 주기율표와 함께 이런 건 좀 반드시 좀 기억해 놓는 게, 그리고 물론 그거 선입견을 쓰시죠. 여러분들 문예 창작반이잖아요. 그러면 왠지 어떤 시선을 받아?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남들보다 글은 좀 잘 써. 좀 이 글을 읽는 능력은 잘 이해력은 되게 높아.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잖아. 사실은 안 그렇잖아. 스스로 이게 나라고 해서 내가 과학 선생이라고 해서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이 메마르고 냉혈한이고 뭐 그런 그 표정이 뭐야? 그런 인간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한 지금 어떤 특성화된 반에 여러분들이 거의 선택을 해서 왔다는 거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많이 싫어하지는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글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학은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지 않는 자연현상을 매끄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증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용어 사용이 어때야 될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서 이 사람 넘어갈 때 이론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과학은 실제로 단어 싸움이에요. 말 싸움, 말. 문장의 의미, 이런 것들. 요거 하나만 좀 해볼까요? 아까 했던 거,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는 요거 예시로 이제 한 겁니다. 잘 보세요. 헬륨 기체로 가득 찬 박스 안에 놓인 소금물이 있다고 합시다. 됐나? 그래서 헬륨 기체는 웬만한 기체 물질들은요, 분자가 대부분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참 힘든 거죠. 살아가면서 산소 이랬어요. 됐니? 그럼 어떤 뜻이 있죠? 첫 번째, 그냥 원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일상적 상황에서는 O2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누구를 의미한다? 산소 기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O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소 이름으로 놓을 때는 원자 상태로 놓으니까. 주의할 점. 우리가 마시는 산소 기체는 O예요, O2예요? 성분의 종류는 O예요. 맞아, 한 종류. 근데 단위는 O2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뜯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생명체를 죽이는 활성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왠지 O2 마셨을 때 괜찮잖아. 그럼 잘라서 이렇게 마시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잖아. 완전히 성질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 물질의 성질이 달라져요. 산소 원자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넣어 발생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빨래 세제입니다. 강력한 살균 뭐 이러잖아. 살균이 뭔데? 균이 뭔데? 생명체죠. 세포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뒤지고 씌우면 뒤져요. 알았어요? 네. 그 다음 또 뭐 있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됐어.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됐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분자 상태인데 헬륨은 원자 상태가 기체 상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헬륨 기체 그러면은 기본 단위가 뭐라고? HE 그냥 한 개짜리다. 성분도 HE다. 됐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 원소 한 종류만 있고 헬륨 원자를 쪼개면 헬륨 원소의 성질도 없어지고, 왜냐면 원자니까 원소의 성질도 없어지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분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소금물, 소금과 물의 혼합물이다. 소금 물에 녹기 전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온 결합 상태로 단단히 붙어있는 고체 상태의 화합물이면서 순물질이에요. 분해하면 나트륨 원소와 염소 원소로 나뉘어지면서 소금의 성질은 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NaCl로 되어 있는데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소금의 성질은 없는 거예요. 붙어있을 때 뭐다?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트륨과 염소를 NaCl을 뜯은 다음에 각각의 원자를 빠개면 빠갤 수도 있죠. 빠개지는 순간 나트륨과 염소의 원소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소 입자가 뭐냐? 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그다음 물도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난번에 실시간 수업할 때 누락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면 되겠네요.